자,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. 지지부진한 리오프닝주 언제 날개 펴나? 이 궁금증 저도 사실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요. 본격적인 일상 회복 시작되고요. 이제 마스크도 잘 쓰지 않습니다. 여행도 많이들 가고 계시죠. 그런 상황에 뭐 중국도 일본도 어떤 변화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재미를 좀 봤던 리오프닝주 지금 당장의 흐름이 좀 석에 차지 않는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. 리오프닝주 관련주들이 본격적으로 좀 날개를 펼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. 주가는 생각보다 탄력이 좀 죽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 이유가 좀 뭘까요? 네, 뭐 이유를 이제 찾자면 뭐 네. 다양한 뭐 분석이 가능하고 그런데 제가 또 이 전문가계에서는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. 그러니까 제 관점에서 예.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좋습니다. 네, 우리가 이제 여행을 본격적으로 가기 전에 그 리오프닝이 시작되기 전에 물론 이제 중국의 그 제로 코로나 정책도 이슈가 있었고 저희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쯤이 아마 막 기대감들이 있었을 거예요. 그렇죠. 야, 이제 중국이 드디어 중국까지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다 리오프닝 가고 위드 코로나 이렇게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 기대감으로 올라왔습니다. 차트를 잠깐 이렇게 하나투어 차트를 일단 대표적인 여행의 네. 대표적인 이 하나투어를 보면 요 기점으로 해서 쭉 올라왔어요. 그래서 뭐 한 54,000원 그리고 거기서부터 한 64,000원까지 10,000원 단위 그러니까 거의 한 20% 가까운 시세가 났고 네. 또 뭐 작은 여행사나 뭐 항공사들은 뭐 제주항공 또는 뭐 티웨이,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뭐 30% 40% 수익이 났습니다. 예. 시세가 났죠, 시세가. 그래 놓고 나서 잠깐 조정을 했죠. 그 다음에 이제는 마스크도 벗었고 그렇죠. 일상이 돼버렸어요. 지금 쉽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일상에서 접할 겁니다. 요즘에 옆집 누구네가 놀러 간대. 네. 그러고 저 이제 아는 분들도 오늘 베트남을 가신 분도 있고, 아, 그래요? 네, 뭐 일본 갔다 오신 분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. 지금은 사실 SNS 네. 같은 데만 보더라도 저 주변에서도 여행 가서 사진이나 영상 뭐 남기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. 네. 그런데 이렇게 더 붐비고 막 공항에서도 막 사람들이 많고 그런데 또 면세점도 열고 그러는데 신통치 않단 말이죠. 네. 그거는 왜 그러냐면 보통 주가가 선행을 해서 기대감으로 먼저 움직이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그 전에 이렇게 좀 기대감이 막 이제 이 욕구가 폭발할 때 이 병목 현상이 좀 나타난 시점이죠. 이게 이 여행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막 이제 떠나기 시작할 때니까 네. 그 전에는 기대감으로 이제 시세가 나오고 이제는 뭘 확인해야 되냐면 우리가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 때가 아닙니다. 제가 네.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기간에 그 분기를 비교하면 매출은 계속 올라요. 네. 어차피 이제 좋아지는 단계로 가는 거였으니까. 근데 지금은 이제 일상이 회복이 거의 된 거잖아요. 네. 그러면 우리가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 2020년 전의 실적과 비교가 돼야 됩니다. 아, 네. 그리고 네. 당연히 코로나 때 그 적자들을 하나하나 다 삭제시키면서 가야 되는 그런 실질적인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한 구간이 됐기 때문에 네. 주가가 지금은 잠깐 정체기에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이 1분기가 이제 마침 끝나가잖아요. 네. 그 1분기 실적이 제대로 이제 그 적자를 탈피하고 흑자를 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있다. 네. 이런 쪽에 이제 뉴스나 또는 뭐 실적이 정말 숫자로 가시화돼서 잡힌다면 그러면 가겠죠. 하지만 대신 이게 좀 초치는 것 같긴 하지만 네. 이전에 올라왔을 때의 그 탄력처럼은 네, 이 기간 우리가 올라올 때 한 30% 올라오는데 2달이나 걸렸어. 이게 되게 짧은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. 네. 앞으로는 정말로 내실을 다지면서 가야 될 원래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구간이 남아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투자를 또 어떻게 할까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아요. 다시 시장에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들이 뭐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성과라든지 뭐 현상들이 좀 나와줘야 리오프닝주 이렇게 뭐 얼마나 확인해가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까요? 네,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좀 이슈들이 나옵니다. 네. 중국에서도 이제 관광객들이 좀 오고 또 단체 관광을 위해서 뭐 여행사 대표들도 들어오고 이렇게 그렇다면 이제 확실하게 내한 관광객이 증가를 해야 되는 조건이 있겠죠, 당연히. 네네.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뭐 정치인은 아니지만 네. 가끔 명동을 시차를 나갑니다. 시찰이라는 단어 재밌네요. 재밌네요. 예. 네, 근데 순찰 나가죠. 환율은 어떤지, 뭐 예. 실제 환율이 어떤지, 그리고 예전에 갔을 때는 정말 텅 빈 이 상점들이 지금 다 채워졌어요. 그래요? 네, 거의 다 채워지고 다 세단장을 하고 네. 그런데 또 못 보던 묶음 상품들이 막 보입니다. 네,
중국 관객을 받을 준비는 다 돼 있죠. 네. 그래서 중국에서도 그런 조치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또 일본 관광객들도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. 많이 들어옵니다. 예. 이런 내한하는 관광객들이 좀 증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것도 리오프닝이긴 하지만 약간 지정학적인 부분도 있는데 네. 중국이 우리한테 우호적인 좀 제스처를 좀 취해주는 게 좀 필요합니다. 갈등이 있으면 또 안 되겠죠, 아무래도. 그렇죠. 지금 약간 우리가 너무 미국 쪽으로 네. 일본 쪽으로 이렇게 친해지는 것 같은데 중국도 좀 신경 써주면서 서로 예. 이렇게 잘 서로 놀러 다니고 이래야 되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도 또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. 리오프닝주가 날아오를 때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분야를 살펴보면 좋을까요?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요. 네. 제가 아까 뭐 하나투어만을 이렇게 차트를 보여드렸지만 예. 실적 여러분들의 뭐 HTS나 이런 걸 보면서 실적이 성장하는 거를 좀 한번 보시면 돼요. 계속 네. 적자 빨간 불만 있던 거에서 지금 다 적자를 해소하고 있습니다. 예. 하나투어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진에어라든가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재무제표들이 다 좋아지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렇게 실적들이 좀 가시화되는 게 좀 보여야 될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앞으로 흑자로 가고 내실을 다시 다질 수 있는 대장주들 중에서 보면 이제 뭐 하나투어 여행 관련해서 네. 그리고 또 카지노 네. 중국 사람들 몰려오고 일본 사람들 몰려오고 그리고 마침 다음 주에 2월 관광 통계가 이제 발표되는데 그렇습니까? 그 와서 또 어디 가서 이제 좀 이렇게 놀았는지 네. 그러면 카지노를 좀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. 왔다가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. 그렇죠. 네, 그렇다면 면세점. 네. 제가 이제 시찰하면서 시차를 면세점도 갔는데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네요. 면세점 갔는데 아직 많지는 않지만 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와서 써줘야 되니까. 그렇죠. 예. 그 호텔 신라라든가 뭐 롯데 관광 뭐 이런 면세점 갖고 있는 롯데 쇼핑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쪽 면세점 관련 글로벌 또 텍스프리라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화장품이 또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이잖아요. 역시, 네, 화장품 종목들도 좀 살펴봐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. 화장품 섹터들. 네. 그리고 중요한 거는 화장품은 예전에 우리가 화려했을 때 그 생각을 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. 네. 왜 그러냐면 코로나 기간 동안 중국 사람들도 좀 이게 정보가 좀 인터넷으로 많이 봐서 그런지 네. 뭐 에스티 로더라든가 랑쿰이라든가 외국 브랜드에 눈을 떠서 아하. 이제 좀 그러니까 경쟁이 좀 생긴 거죠. 네.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네. 그다음에 이제 놀러만 오는 거 이런 쇼핑이니 뭐 숙박이니 이런 묵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예전에는 한국을 즐기러 여행처럼 이렇게 왔지만 지금은 여행 플러스에다가 콘텐츠가 있어요. 뭐 공연이라든가. 그렇죠. 우리나라 공연. 예전에 한번 저희가 BTS 뭐 이런 얘기를 예. 좀 드렸지만 그렇게 이제 한류까지도 문화까지도 좀 살펴보는 그런 섹터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이렇게 관광객들이 오는 것, 내한 관광객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놀러 가는 것도 중요하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. 우리 국민들, 이 내국인의 해외여행 수요도 참 중요하지 않을까요? 네. 그러니까 코로나 스트레스라고 하죠. 뭐 저도 없다면 없을 수가 없는 그런 스트레스인데. 모두가 받았죠, 사실. 네.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보복성 이 소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나라 분들이 여행을 또 좋아하고 맞습니다. 여행에 좀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뭐 SNS를 하면서 좀 약간 자랑하는 욕구도 있고 그래서 그런 보복성 여행이던 아니면 일상에 원래 있던 그런 여행 취미던 이게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미 어느 정도는 시작이 됐습니다. 네. 제가 이제 뭐 지인 중에 여행사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해외에 있는 분들 살펴보면 정신없대요. 네. 네, 다 왜 여기로 오니, 몰려오니, 막 이럴 정도로. 네, 그래서 이제 그런, 일단 우리나라 분들도, 조금 놀러 가는 그런 일상이 좀 돼야 되는데, 이제 경기가 좀 침체되고 안 좋으니까, 네.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, 그런 네. 것들. 그리고 이제 면세점들의 이제 이 소비보다 여행의 욕구에 대한 해소를 풀어주는 여행 회사들, 네. 여행사들의 프로그램이 좀 개선되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코로나 전과 똑같은 상품을 팔고 네. 똑같은 스타일로 영업을 하고 그러면은 도태될 수가 있습니다. 지금은 네. 빠르게 이 쇼핑 문화나 이런 트렌드들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세대도 바뀌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전 같은 프로그램은 좀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네. 좀 잘 해결하는 뭐 그분들이 하실 일이지만 네. 그건 뭐 여행사든 호텔이든 뭐 항공사든 이런 부분들이 좀 고객의 최적화된 거 네. 지금 되게 좋은 기회거든요. 어허. 예, 이 욕구를 빨리 캐치해서
충성 고객을 만들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네. 얼마 전에 또 여기서 주제를 다뤘지만 그런 예.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여행 프로그램의 한계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한계 극복을 위한 움직임, 고객 친화형 프로그램 이런 것도 언급해 주셨으니까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볼 만한 섹터 한 가지 좀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? 뭐 일단은 저는 다른 거보다 네. 아까도 이제 잠깐 힌트성 말씀을 드렸지만 네. 이 스마트해진 소비자들이잖아요. 뭐 스마트폰을 들고 다녀서가 아니라 네. 예, 정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나라 지금 강점이 들어오는 분들, 나가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일단은 들어온 분들을 봤을 때는 이 다양한 컨텐츠들이 필요해요. 여행의 컨텐츠도 있고 예. 그렇지만 일단 우리 한류 문화, 예, 연예 엔터 관련해서 그런 컨텐츠 관련 종목들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유는 왜 그러냐면 지금 중국에서 조금 자세 변화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100여 개, 100대 회사의 여행사 대표들 뭐 들어오는 일도 있고 그리고 여행에 대한 단체 여행도 풀고 또 일본도 지금 수학여행 한국으로 옵니다. 네. 예, 첫 번째 뭐 들어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당연히 컨텐츠 이 미디어 관련해서도 한한령 해제나 이런 게 퍼질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. 예. 하나하나 지금 풀어주더라고요. 그렇죠. 네, 뭐 공연도 풀어주고 그래서 저는 컨텐츠를 꼭 잘 봐둬야 되지 않을까. 그리고 계절적 특성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컨텐츠를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해서 리오프닝주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 투자 전략에 대한 힌트까지 얻어봤습니다. 체크해 두시고요.